자, 그래서 지금 나와준 프린트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 간단하게 좀 해볼 거고, 간단한 문제는 다 풀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화학 방정식만 완성해 볼게. 첫 번째 1번. 1번 같은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이기도 하면서, 일단은 보면은 이런 화학 방정식이 있고요. 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CO가 하나의 CO2가 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뺏어간 O는 하나겠지. 그러므로 뺏어갈 O도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1.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겠다면은 그냥 미지수 넣어서 푸시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에 원래 요 CO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생성되는 거냐면은 이거 알아둬야 돼.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형성되는 게 일산화탄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원래 불완전 연소는 속불꽃에서 일어나. 그래서 이러한 연소는 속불꽃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고, 디귿의 산화구리가 환원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이게 산화구리거든. 이건데 산소를 잃어버린 거지? 그럼 환원이 맞겠네. 그래서 답이 기억되고 4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볼게. 4번 같은 문제는 일단 이러한 화학 방식을 일단 제시한 거고, 문제에서는 읽어보시면 돼. 그리고 이 4번 같은 문제는 2번의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 될 것 같아. 2번 문제풀이. 일단은 문제에서 어떻게 제시했냐면은 이러한 화학 방식이 있는데 이온수가 증가하고 있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론이 뭐냐면은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온수가 증가하는 케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A가 2 플러스인데 B가 몇 플러스냐고 물어보는 문제겠지. 결론은. 왜냐면은 이걸 물어봤으면 나한테 이걸 물어본 거거든. 얘를 물어봤으면 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1, 2, 3 중 하나야. 2는 아니야. 일단 2는 아니고 1 혹은 3일 텐데, 얘가 3인 경우에는 얘가 3대 2이기 때문에 감소 케이스겠지. 정답은 1일 거야. 그래서 플러스일까? 그러니까 그래서 완성하시면은 최소 공배수가 2니까 2, 2, 1, 1 하면은 실제로 이온수가 하나 감소, 2개 증가 하면서 증가하는 경우가 나오겠지. 답이 그래서 2번일 거야. 그래서 해보면은 이제 기억에 A 플러스가 산화된다 틀린 말이고, 환원되는 거야. A 플러스는 환원. 그 다음에 니은의 A 플러스의 수는 초기보다 나중이 적다 했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의 숫자는 계속 뭐 하고 있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초기 대비 나중 되면은 더 감소했을 거야. 그치? 그럴 거야. 그래서 틀렸. 그래서 T1일 때보다 T2일 때, 그러니까 T1이 처음, 초기, T2가 나중이니까 나중에 더 적겠지? 2번,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의 이온의 전하는 B가 1이고 A가 2니까 B 1이 2보다 작다라고 해야지 맞겠지? 답이 그래서 2번인 거야. 니은. 넘어갈게. 6번 볼게. 6번은 이제 산화하는 받는 문제일 텐데, 요거 알루미늄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산화철이 산소를 잃어서 환원되는 이런 산화하는 반응 기본적인 문제인데, 문제 풀어볼게. 기억?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이거는 지금 뭘 물어봤니? 얘를 물어본 거예요. 1번 케이스. 반응성 순서. 그러니까 반응 여부를 줬고, 어쨌든 얘를 물어본 거겠지. 그래서 얘를 보고 얘를 준 건데, 이거는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A, L이 산화가 된 거니까 해볼게. 알루미늄이 결론이 뭐니? 산화가 된 게 결론이잖아. 그럼 당연히 A, L이 F보다 크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외웠었던 칼카나마 아라철, 알아철이니까 알루미늄 철, 알아철이니까 얘가 더 앞에 있지? 그렇게도 알 수 있고, 뭐 여하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니은의 알루미늄은 전자를 얻고 산화되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은 산화는 맞는데 원래 산화에 적는 전자를 잃는 거거든. 그러니까 틀린 말이야. 그 다음에 디귿 볼게. 산화철은 산화제이다. 얘가 화원됐지. 본인이 화원됐으니까 남을 뭐 한 거야? 산화시킨 거야. 그래서 얘는 산화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던진 거야, 남한테. 남을 뭐 한 거야? 지금 산화시킨 거잖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 답이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고, 그 다음에 9번 볼게. 9번?
9번도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주긴 했지만 볼게. 이런 게 있고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외웠어. 그래서 얘가 2거든. 그래서 2고 그래서 2 감소 1 증가니까 2 감소 1 증가니까 음수겠다. 감소하는 케이스겠지? 양윤수 감소, 전체 윤수 감소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고 니은도 맞는 말이고 기억도 맞는 말이겠네. 답이 그래서 5번. 10번은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어볼게. 10번 같은 문제형은 보통 지산, 동패,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운정, 지산에서 잘 나오는 문제형이고 동패는 나왔었나? 내가 가끔 나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교화 나와. 교화도 너네 은근히 어렵거든? 교화도 나올 수 있어요. 타학교는 아직 나와본 적은 없는데 뭐 모르겠네. 그래서 해볼게. 일단 저동고 문제고 얘네 좀 어렵거든. 일단 볼게. 원래 우리가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를 쓸 수가 있어. 원래 이게 일반화된 식이야. 왜냐면 이렇게 써야지만이 NM은 뭐야? NM, MN은 MN이니까 전하량 1차고 M 대 M, N 대 N이니까 개수비도 1차겠지. 그래서 원래 이게 가장 일반화된 식이긴 해요, 원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 다음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돼.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정보가 중요한 거거든. 읽어볼게. 반응한 A 원자수. 일단 당연히 반응 전이니까 반응 안 했겠지. 근데 전체 금속에 대한 원자수가 6N이래. 물어볼게.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처음에. 이게 처음이지. 처음에는 어떤 상황이었니? 아직 A는 이온되기 전이고, 처음에는 B 이온만 있던 상황인 거야. 얘는 6N은 누구 거야? 다 B 거야. 이걸 준 거야, 처음에. 그 다음에 뭘 준 거냐, 이제. 조건이 뭐냐. 해볼게. 자, A가 0에서 4N으로 A가 4개 반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A가 4개가 산화가 된 거예요. 써볼게. 우리가 지금 A, B를 쓰면은 A가 지금 4N만큼 산화가 된 것이고 그럼 B는 특정한 몇 N만큼 환원이 되겠지 또. 그렇지?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산화 환원이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잖아. 산화가 있으면 환원도 있는 거거든. 즉 6N의 BN에서 몇 N은 감소했을 거야. B 입장에서는. 됐어? 근데 뭐야? 전체가 얼마야? 전체가 8N이지. 다시 원래 이 8N에서 A가 얼마니? A의 개수가 4N이지. 여기서 지금 보니까 왜 4N인가요? 당연히 여기 4N이 나왔으니까. 4N이 이온으로 나왔으니까. 4N이 튀어나왔잖아. 그래서 이 8에서 4만큼이 A 몫인 거야. 나머지 B가 누구 거야? B가? 4N이겠지 뭐. 왜냐면 4 더하기 4가 8이니까. 됐어? 다시. 그럼 무슨 얘기야? B가 A가 4만큼 반응할 때 B는 2만큼 반응했던 거야. 아까 기억나니? 우리가 동정 교환할 때 교환비가 1대 오면은 가치의 B는 5대 1이야. 기억나? 내가 500원, 네가 100원이면은 내가 너한테 하나 줘야 니한테 5개 주는 거잖아. 그치? 왜 그래? 그 이유가 뭐였어? 가치의 비율이 5대 1이어서 가능했던 거거든. 다시 볼게. 서로 몇 대 몇 교환한 거야? 2대 1 교환한 거야. 왜? 가치의 비가 1대 2니까. 여기서 가치가 뭐야? 전화량이야, 그게. 이게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화량이거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금속의 전화량은 몇 밖에 없어? 1, 2, 3 중 하나거든. 그치? 가치의 비가 그러니까 개수의 비가 교환비가 2대 1이니까 가치의 비는 1대 2였던 거예요. 즉 실제 전화량도 이겠지? 다 나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2A 더하기 B 플러스가 2A 플러스 더하기 B. 그게 요거 보고 아는 거야. 다시 볼게. 더 반응했대. 뭐야 이거? 2A만큼 초과된 거지 A가? B는 얼마 감소했을까? N은 감소했을 거야. 왜냐면 2대1, 교환비가 2대1이니까. 보이니? 2대1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 6N이 되면은 A가 2N만큼 감소하고 B는 N만큼 감소할 거니까 전체 이온수는 7N 될 거예요. 그렇겠지?
됐어? 그래서 보통 문제 푸실 때 약간 이렇게 표나 만들어주면 편할 것 같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A가 이온으로 4N만큼 반 들어왔고 대신 B 이온이 2N만큼 사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B가 환원이고 A가 산화니까. 그래서 4대2니까 전해랑 B는 1대2 쓰는 거예요. 곱했을 때 값이 맞도록 하시면 돼요. 6N이 왜 B 왜냐면 처음에는 반응 전인데 전체 이온수, 전체 금속 원자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뭘까요? 그건 B밖에 없거든. 정확히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 게 전체 금속, 원래 이온수라는 게 정확히 맞긴 해, 원래는.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응 전이니까 이게밖에 없는 거겠지. 오로지 B밖에 없는 상황에서 A가 들어왔고 A가 반응함에 따라서 점차 전체 이온수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 미안, 이거 9개인데 2개 중에 하나 감소니까 9개네. 풀어볼게. 기억 틀렸어. 그래서 니은 가에서 A 원자수와 B 원자수가 같냐? 같지? 디귿 볼게. 나에서 전체 금속 원자수가 9N이다. 나에서 9N 구했어. 그래서 답이 니은 4번이고 그 다음에 14번 볼게. 14번은 일단 화합방식 이렇게 줬는데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봤잖아. 최소 공배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3알파가 2베타가 돼야 되는 거거든. 지금부터 3알파는 2베타인데 어차피 알파 베타는 1, 2, 3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요게 2여야 되고 요게 3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게 2, 요게 3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알파가 2고 베타가 3 하면 딱 값이 6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답이 5번일 거야. 저거 해보면. 그 다음에 17번도 풀어볼게. 17번 문제가 약간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운전고든 모든 학교에서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좀 고난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 가장 흔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가장 흔하고, 보통 가장 흔한 문제가 17번 같은 문제고, 그 다음 또 잘 나오는 문제의 스타일이 이 10번 같은 문제예요. 둘 다 이제 고난도 이제 초입 단계에서 흔하게 낼 수 있는 문제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0번과 17번 문제는 꼭 풀 수 있어야 돼. 무조건. 일단 볼게. 이게 어떤 문제의 스타일이냐면은, 설명을 좀 하고 풀이를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수용액이 있대. 첫 번째 수용액에서는 A, E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이고, 두 번째 수용액에서는 또 BX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이래. 그리고 각각 동일한 금속 C를 집어넣었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각각 금속 C를 여기다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했던 거고, 이제 실험 결과 볼게요. 비커 1, 비커가 1이고 비커 2인 건데, 비커 1과 2에서 각각 금속 A와 B가 뭐 됐다? 석출되었다. 자, 우리가 석출이란 말은 알아두셔야 돼. 석출이란 말은 환원되었다란 말이야. 환원되었다. 써볼게. 필기해 놓으세요. 교재에다가. 자, 석출이라는 말은 환원되었다. 왜냐하면 이 석출이란 말은 원래 녹아있었던 이온에서부터 다시 고체로 등장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온은 어쨌든 이온이고 고체는 원자이기 때문에 이온에서 원자, 즉 전자를 얻은 케이스겠지. 그러므로 석출은 곧 환원인 거야. 암기해 두시고, 다시 얘가 환원, 얘도 환원되었대. 다시 이거 하라는 얘기야. 지금 여부를 알려줬으니 너보고 반응성 관계를 쓰세요라는 얘기야. 이 문제는 일단 항상 잊지 말아야 돼. 모든 어려운 문제, 일반 대부분의 문제들은 얘를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1번 혹은 2번, 뭐 둘 다 물어볼 수 있고 3번 이따 해줄게. 그럼 뭐 하면 돼? 먼저 문제 풀 때 항상 잊지 마시고,
얘가 환원되었지. 얘가 상하된 거야. 얘가 환원돼서 얘는 산하겠지? 그치? 그러므로 C가 A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돼요. 먼저 얘한테서는. 그 다음에 얘한테서는 얘가 환원, 얘가 상하니까 C가 B보다는 크다라고 쓰시면 돼요. 잊지 말고 쓰기. 이게 뭐야? 저 문제풀이 팁 1번 한 거야 지금. 그거 하라는 얘기였어 이 문제는. 두 번째, 나 과정 이후에, 나가 뭔데요? 나가 이거 넣었을 때요. 나 과정 이후에 비커 1의 전체 이온수는 변함이 없고 비커 2의 전체 이온수는 증가했다라고 있어. 자, 써볼게. 뭐라고? 변함이 없다. 비커 1번은 이온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얘는 증가했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야 이건? 요 문제 묻는 거는 너한테 이거 묻는 거야지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거 판단하는 얘기겠지 이제. 그거 아셔야 돼. 이렇게 눈치껏 알아야면 되고. 변화가 없는 건 제일 쉬운 케이스겠지. 같다란 얘기야. C가 E 플러스라는 얘기겠지 이 얘기는. A가 E 플러스니까 당연히 C도 E 플러스 해야지만이 가치가 같으니까 서로 1대1 교환할 거 아니야. 그래서 C가 E 플러스인 거를 바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C가 E 플러스인데 얘는 증가했대. 왜 증가했을까? 라고 본다면 C가 하나 감소한 대신에 B가 2개 증가했으니까 겠지? B가 플러스겠지 그러니까 1 플러스. 빨리빨리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쓰시면 되고. B가 2개가 나와야 C가 하나가 들어갈 거 아니야. 하나 들어가고 2개가 나오면은 증가하는 케이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플러스겠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를 다 물어보는 문제가 되었고 풀어볼게요. 기억? X가 이보다 작다. 1이었겠지? 맞고. 니은 반응 후 두 비커 속의 수용에게는 C 플러스가 있다. 뭐야? C 플러스인데? C 플러스 틀렸어요. 그래서 디귿의 반응 과정 나의 비커 1에는 전자가 C에서 A 플러스로 이동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산화나 반응 문제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C가 산화, B 플러스가 환원이기 때문에 C에서 B로 전자가 이동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아. 디귿이 맞겠네. 기억 디귿이 맞고 답이 4번이겠네. 이게 7번이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도 얘기해볼게. 세 번째는 좀 그나마 빨리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는 자 수용 액소 항상 전체 이온의 전하량 합은 반드시 일정하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반응이 일어나든 간에 수용액 속에서의 전체 이온이 내뱉는 전체 이온에 의한 전하량 합은 항상 일정하다. 여기서 전체 이온은 음이온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음이온도 일정하고 양이온도 일정했던 거야. 이걸 3번을 응용한 문제가 뭐가 있었냐? 그게 3번을 응용한 게 뭐 모든 문제에 다 넣을 수는 있는데 19번 해볼게. 19번 어려운 문제야 저것도. 이거 줄게. 자, 어떤 문제냐면은 자, 세모라는 이온이 4개 있었고 동그라미 이온이 4개 있었다. 이런 것부터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 뭔가 너한테 흔히 배웠던 산화노만 문제를 내진 않고 뭔가 자꾸 이렇게 미지의 이온과 개수를 준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런 문제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갑자기 금속 C를 집어넣었대. C를 딱 첨가한 거야. 이 숭액에다가. 그랬더니 입자의 모형이 바뀌었어 좀. 자 볼게. 네모. 이거 잘못 그렸다. 네모 3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이제 뭐 하면 되냐? 우리는 A, B, C 이온에 이게 세모가 A래. A, B, C 이온의 전하량 찾기 문제야 이제. 전하량 및 우리가 지금 이온수의 변화를 줬으니까 전하량 찾기, 반응을 했으니까 반응성 순서 찾기 문제인 거야. 결국에는. 근데 이게 좀 중요할 수도 있어. 문제 풀 때.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수 있거든. 얘가 그럼 C겠지. 새로운 문제, 새로운 이온이니까. 일단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C가 들어왔잖아. 그러면 C가 산화가 되어서 이온이 되고 대신 A 혹은 B를 환원시켰을 거거든. 근데 물어볼게. 결과를 보니까 C가 들어와서 C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A, B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세 개의 금속이 다 들어가 있는 케이스잖아. A, B, C가. 그랬을 때 환원이 될 때, 그러니까 즉 A하고 B가 환원이 될 때 보통 동시에 환원되진 않고 환원되는 경향성 혹은 산화되는 경향성에 따라서 먼저 환원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 일단 누가 먼저일까? 그럼 봤을 때 볼게. 결과를 보아하니까 남아있는 A가 없어. 대신 B는 하나만 감소했지. 그럼 A하고 B 중 누구 먼저 조진 거야? 이 C가. A야, B야? 뭐야, 누구야? A야, 일단. 다시 볼게. 우리 여기서 어떤 거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 해볼게. 1번 반응성 순서 해볼게. 공통적으로 C가 상하된 거야. C가 A하고 B를 다 환원시킨 거 맞지? 여기서. 그럼 맞잖아. 다만 순서는 있었어. 순서는 지켰어. A 먼저 환원시키고 그 다음 B 환원시킨 거야. 그치? 결론. C는 무조건 A하고 B보다는 뭐가 더 크다? 산화되는 가능성이 큰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둘 다 환원시킨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A하고 B 둘 중 누굴 먼저 환원시켰냐라는 거야. 누굴 먼저 환원시켰냐? 누구야? A지. 그러면은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환원되려는 경향성이 큰 거야? A야. 근데 요 반응성에서는 산화되는 경향성이거든? 그러므로 다시 쓰면은 이 순서야. 그래서 C 입장에서는 A, B 둘 중에 먼저 환원시킬 게 보여야 되는데 누구였었어? 그게 A였던 거야. 제일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A 먼저 조지고 그 다음에 B를 하나 딱 줬더니 끝난 거야. 반응 끝. 왜냐면 더 이상 C도 없었거든 이제. 이게 첫 번째 반응성 순서 알아맞추기 문제. 세 개의 금속이 동시에 경쟁할 때 동시에 경쟁할 때 우리가 순서 찾기 문제거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마 얘는 쉬운데 이게 어렵겠지. 1번 2번 볼게. 2번 이제 이온수 변화, 이온수 전하량 찾기 문제. 요거는 3번을 좀 이용해볼게. 3번을 항상 모든 수정액 속에서의 전하량 합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 2번을 풀 때는 자, 4개의 세모 더하기 4개의 동그라미는 3개의 네모 더하기 3개의 동그리. 왜냐면은 각 이온이 가진 전하량은 전하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넘기면 이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4세모, 이거 A 아니야? 4세모 더하기 하나의 동그라미는 3개의 네모가 가진 이온의 전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세모, 동글, 네모는 자연수 1, 2, 3 중 하나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야 항상.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문제에서. 그러면 1, 2, 3 중 하나다라고 하면은 저거 누가 돼야 돼 저거? 2, 1, 3.
그치? 근데 문제에서 줬네 또. 미안. 문제에서 C가 2래 또. 미안. 문제에서 C가 2래. 이거 2래. 6 나와야 되지? 뭐가 돼야 돼 각각? 1, 2, 3 중 하나야 답은. 얘가 1, 얘가 2겠지 뭐. 오케이? 문제에서 이거 준 거 이거. 제시한 조건. 그러니까 세모가 1이었고 해볼게. 세모가 플러스 1이고 동그라미가 플러스 2였고 네모도 플러스 2였던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했네. 풀어볼게. 기억. 환원되는 금속은 두 종류이다 라고 했고 맞아. 왜냐면은 요 세모 A가 환원되어서 사라졌고 B도 4개 중에 하나만 어떤 사라진 거 맞지? 그래서 두 종류는 맞아. 기억 맞고 이해 볼게. A 이온과 B 이온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이다. 틀렸고 그 다음에 산화가 가장 잘 되는 금속이 C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디귿에 리을에 금속 C를 넣으면은 금속 A가 석출된다. 그러니까 환원된다. C가 A보다 크니까 산화 환원인 거야. 산화 환원, 산화 석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답이 그래서 뭐지? 기억 디귿 리을인가? 기억 디귿 리을인가? 그러면? 그러네요. 답이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4번으로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문제풀이 팁 안에서 1번, 2번, 3번을 다 써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 보시면 돼. 고난이도일수록 다 물어봐. 다 물어보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보통 이 정도 난이도가 꽤나 상에서 한 최상까지 갈 수 있는 것 같고 뭐 어려운 거 더 있으니까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완자에 있는 산화환원 문제는 다 풀어보시고 일단 내가 좀 숙제 풀어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문제 풀어보고 중화 반응 들어가 볼게. 중화도 아마 다다음 주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 먼저 안 와요. 왜?